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여러분들 고주파 온열암 치료 스케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사선 치료를 할 예정인 분들도 이제 궁금한 분들 계세요. 방사선 치료할 때 고주파 온열암 치료 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스케줄 가능인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가장 좋은 스케줄로 해야 여러분들도 효과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방사선 치료가 너무 중요한 분들 계세요. 이분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분들이 사실 누구냐면 췌장암 환자, 담관암 환자 이런 분들이세요. 수술이 불가해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방사선 치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방사선 치료할 때 효과 가장 높이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스케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항암을 할 때 고주파 온열암 치료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암이 잘 듣는 암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암이 항암 방사선에 잘 듣는 암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져요. 그럼 내가 방사선 치료 잘 듣는 내 치료 성적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요, 항암제에 잘 듣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에도 잘 듣는 암이에요. 항암제에 잘 안 듣는 암이 방사선 치료도 잘 듣지 않는 경우라고 보통은 여겨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방사선에 민감도가 좀 낮은 암인 그런 경우 방사선 치료할 때 어떻게 스케줄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의 암 환자분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분들이 췌장암 환자분들이고 담관암, 담낭암 환자분들이세요. 자, 이 경우 만약 내가 수술 대신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한다. 자, 그럼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요,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낮은 에너지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스케줄도 방사선 치료 여러분들 월요일에서 보통 금요일까지 매일 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도 낮은 에너지로 매일 하시면 돼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고에너지로 할 때는 매일 하시면 안 돼요. 하루 걸러서 하셔야 돼요. 자, 같은 부위를 매일 하면 안 된다. 고에너지로 할 때는. 부위를 달리 있을 땐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매일 해도 될 때가 어떻게 할 때냐면 저에너지로 할 때예요. 고에너지가 아니라 저에너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할 때는 매일 하셔도 되는데, 그때 보통 여러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사선 치료 받으시잖아요. 자, 방사선 치료 받기 전에 저에너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내가 췌장암 환자인데 25번 주에 5회 하니까 5주 동안 내가 방사선 치료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가능만 하시다면은 주 5일 방사선 치료 가기 전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 저에너지로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 가시면 가장 좋다. 여기서 주의할 게 저에너지입니다. 고에너지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스케줄 잡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 스케줄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 내가 방사선이 잘 듣는 경우의 암 환자다 라고 하면은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경우는요, 방사선 끝나고 고에너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에너지로 할 때는 매일 하지 않고 하루 이상 시간을 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고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매일 받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는데 내가 방사선이 잘 듣는 경우에 암 환자인 경우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때 고에너지로 하시면 되고 하루 이상 시간 건너뛰고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주에 2회 내지는 주에 3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는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거 의사 선생님이 좀 잘 어레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잘 해야겠죠. 지금 고주파 온열암 치료까지 해서 치료의 효과를 올리는 게 너무 필요한 환자분이 있고, 대학병원 지금 하는 표준 치료, 지금 그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충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일단은 분간을 하셔야 돼요. 췌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함께 하시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항암을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던가 아니면은 수술만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던가 이제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자, 이럴 때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까지 했을 때 효과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할 때 같이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저는 권유는 안 해요. 자, 이렇게 암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 자, 폐암 환자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항암 치료랑 함께 동시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기 환자분들 또는 2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 있는데, 자, 이럴 때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는 잘 권유는 안 해요. 자, 항암 치료만 하실 때는 하실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 고주파 온혈암 치료까지 권유는 잘 안 합니다. 자, 그 이유는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염증이, 폐렴이 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10가지 가해주는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하면은 헷갈리게 돼요. 이게 이 열 때문인지 또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 때문에 이 염증이 난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치료에 좀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온혈암 치료도 폐암 환자분들 경우도 방사선 할 때 적절히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할 때 폐암 환자의 경우는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요. 방사선 치료할 때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 고주파 온혈암 치료할 수 있다. 자, 특히 방사선 치료가 너무 중요한 환자들한테는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이암 환자 그럴 거고, 췌장암 환자, 담관암 환자, 담낭암 환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치료 스케줄을 방사선 전에 하느냐, 방사선 후에 하느냐, 그 다음에 저에너지로 하느냐, 고에너지로 하느냐. 자, 이거를 적절히 조절할 때 여러분들 치료 효과 더 많이 최고로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표준 치료 효과를 더 많이 올릴까,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되거든요. 방사선 치료할 때도 가장 좋은 스케줄로 여러분들 치료 효과 가장 높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